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제가 지금 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측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 측을 대표하는 행안부 장관은 좋다, 이렇게 하자까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던져진 거죠. 국회가 통과하면 이대로 확정, 국회에서 안 된다 하면 다시 빼깁니다. 뭔지 알아야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첫 순서 권영철 기자가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첫 발을 내딘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동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계속 난상 토론만 하다가 그냥 끝냈는데 이번에는 일단 첫 발은 내딛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나 경찰 양쪽이 불만족스러운 데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수사 권한은 덜 빠지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왜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인터뷰가 아니라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로 그래서 열겠습니다. 인터뷰보다는 종합적으로 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우선 권 기자. 네. 검찰과 경찰 양쪽 다 불만이에요, 지금? 불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느낌? 예.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요. 먼저 공식 입장은 경찰은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 제도로의 전환이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경찰. 경찰은 다만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가 폭넓게 인정되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서 주창해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한 60점 정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경찰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보다는 검찰 쪽 불만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검찰 입장은 검찰은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예 공식 입장문이 안 나왔어요? 대신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문 총장은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 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담담하면서 절제하는 반응인데요. 행간을 좀 훑어보면은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번 조정안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 줄 수 있고요. 또 문명 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의 반응이라면 비공식적으로 일선 검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검사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고요. 그렇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얘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그냥 2차 항고기간으로 그냥 남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요. 상당히 경찰은 좀 미흡하다는 반응이 있는데 검찰은 형사사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왜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하나,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런 반응들과 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 오래된 숙제 아닙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검찰이냐 경찰이냐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출발이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이 권력의 입장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니까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논의의 초점은 검찰이냐 아니면 경찰이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과 1차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면 수사권 조정이 되는 거냐. 그럼 국민은 어디 있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에게 뭔가 유리해지거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거냐. 예, 예. 그 답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업무 분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은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지금처럼 무소불위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명제에는 누구나 100% 찬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뺀 힘을 그대로 경찰에게 옮겨주는 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과연 대비책이 있는가? 지금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눠져 제가 있는가? 김현정 앵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은 예, 예. 자 그럼 검찰이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검찰이었어요. 그러면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었나요? 검찰을 개혁하는 만큼 경찰도 개혁을 하고 내려놓을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죠. 검찰은 힘을 빼는데 경찰은 힘을 실어주는 이게 수사권 조정이라면은 그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하면 또 떠올리는 과거의 물대포 사건 같은 것들 경찰도 100%가 아니었는데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양쪽을 조정할 것인가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조정만 하는 게 수사권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 우려입니다. 지금 내놓은 이 합의안, 네. 이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더 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하. 합의문에 명시된 걸 보면은 검찰이 기존에 해오던 인지 분야, 특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인지 분야에 대한 사건은 사실상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에. 경찰에서도 불만이 나오거든요. 아. 검찰의 한 핵심 간부는 부패나 비리는 검찰이 자체 판단해서 수사를 하면 그뿐이다. 예, 예. 솔직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검찰 개혁이 촛불 시민혁명의 화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소불위의 수사권 때문이었습니까? 무소불위의 수사권이죠.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면 수사권을 빼는 데 집중해야 되지 왜 경찰의 지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냐 이거죠. 아. 수사권을 좀 더 빼야 검찰의 수사권이 아마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공직자 비리 또는 경찰의 수사권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기능들은 둬야 되겠죠. 완전히 다 빼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사권을 더 빼야죠. 그 무소불위 수사가 문제였으니까. 그러면 수사 지휘권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사 지휘권의 문제도 사실 이게 이제 그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금태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수사권 조정의 본령은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검찰은 현장에서 떨어져서 수사 지휘와 기소에 집중하고 예. 수사는 경찰에 맡기라는 것이다. 예. 이게 수사 기소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는 경찰이 수사 지휘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모델이 맞다는 거죠.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검찰이 그동안 문제가 된 건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지휘의 문제는 수사를 지휘하면 누가 불편합니까? 국민이 불편합니까? 경찰이 불편합니까? 경찰이 불편하겠죠. 그럼 경찰 수사를 편리하게 하는 게 국민에게 국민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권현철 기자의 얘기는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 부분은 더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서 수사를 끌고 전문기관, 가고. 전담기관을 가게 하고 인지수사의 경우도 부패 비리 이런 것도 네, 뭐 일정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빼지는 못하겠지만은 거의 상당 부분은 경찰에 줘야 됩니다. 심지어 금태섭 의원은 지금 재판 거래 의혹 사법부에 대한 수사도 예, 예. 경찰에 줘야 된다. 검찰과 법원은 결국 한 통속인데 그거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까지거든요. 그런 수사도 경찰이 해야 되는데 예, 예. 문제는 물론 그럴 경우에 이제 경찰의 수사력이 능력이 되느냐. 지금 뭐 그 드루킹 수사에서 보여준 거
KT 황창기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주는 거 1년이 되도록 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선 수사권을 더 가져오는 게 맞다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네. 과연 그렇다면 그걸 다 경찰이 해낼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얘기군요. 그렇죠. 지금 경찰이 14만 그러는데 여기에 수사권을 한층 강화하고 또 국정원이 이제 하지 않는 국내 정보를 옮기고 대공 안보 수사를 또 옮기고 이 경찰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찰의 힘을 빼는 게 물론 경찰 기획위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또 수사권에다가 1차 종결권을 준다. 종결권은 법률적 판단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은 아직 법률가는 아닌 거거든요. 그 법률가가 해야 될 역할까지 경찰에 주는 게 이게 올바른 수사권 조정이냐. 자, 그러면 권영철 선임 기자가 뭐 여러 취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수사권을 더 검찰한테 빼야 되는데 경찰한테 다 주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찰의 수사권을 주고요.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은 힘을 좀 더 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번 조정안으로 보면은 그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게 합의안이라는 건 서로가 양보해야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국회에 가서 상당히 격론이 일 겁니다. 그게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경론은 더 치열해지겠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찰의 수사권을 주되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수록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적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검찰도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거 지금 검찰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하는데 그러면 힘을 가졌을 때 좀 제대로 하지. 왜 힘 뺀다니까 갑자기 국민 우려를 나타내느냐. 그 비판에서는 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은 이게 몇십 년 걸렸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제 나온 합의안을 보면서도 과연 국민의 눈으로 100% 만족할 만한가 하면 좀 갸우뚱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걸 이제 그 총리도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랬잖아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 끝나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 국회 논의에서 제발 좀 국민의 시각을 담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사권 조정안이 좀 제대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공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원구성부터 해야죠. 제대로 진지하게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논의할 수 있는 국회가 빨리 꾸려지기를 바라야겠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